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이달비 클로전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고요. 오늘 셀트리온 수급상에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돼서 15만원대는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넘게 좀처럼 쉽게 이제 못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14만 9,900원, 15만원 이제 종가상으로 좀 못 넘어가는 흐름인데 이 부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오늘은 뉴욕 증시가 결과적으로 이제 FO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금융여건 관련되는 최근에 이제 장기채 관련되는 부분들로 기준금리를 굳이 상황에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나오면서 원달러 한주 자체도 이제 14원 40전 원화의 강세 흐름이 나와서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현선물에서 대규모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죠. 선물 쪽에서 좀 매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양시장에서 거의 1조 가까이 일단 개인들도 좀 매도를 하는 어떤 흐름들이었고요. 강한 상승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배 이상 상승을 했고 코스닥 쪽에서도 7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아서 대부분 거의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300선 밑단에 있다가 오늘 41포인트가 올라와서 23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무려 4.5%.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의 어떤 낙폭이 MDD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6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를 드릴 때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MDD 기준으로 보면 한 70% 정도가 이제 바닥 정도거든요. 최근에 60% 이상이 빠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기 라인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구간에 보이는데 좀처럼 이제 반등을 못 하다가 오늘 2차 전지주들 반도체주들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4.5%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70선까지 일단 반등세 흐름이 일단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숫자로 보는 KLXL 해가지고 이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 PBR을 좀 한 번씩 살펴보시면 시장이 낙폭이 이제 많이 되었을 때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국면이 지수 개념으로 좀 싼지 비싼지 좀 따질 때 여기를 좀 한 번씩 보시면 좋은데요.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이때는 정말 이제 1400선까지 빠질 때 그때 이제 PBR로 0.7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PBR은 뭐냐면 상승할 때 이제 보기보다는 하락할 때 이제 보실 때 좀 도움이 되는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들이 이제 자본금 계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금의 자본이익금과 이익잉여금 합해가지고 이 자본 총계를 이제 시가총액하고 이제 비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들 이 기준으로 이제 지수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본다면 소득이 줄어도 자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있으면 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제 PBR인데 요때 한 0.7이었고 작년도에 좀 바닥을 좀 주었던 이제 10월 달이라든지 올해 연초에 PBR이 2100까지 떨어졌을 때 0.84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0.83이죠. 거의 그 수준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라인은 그때보다는 올라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어떤 저점 부분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줘야 되는 어떤 국면이라고 이제 보는 어떤 지점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섹터별로는 거의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대부분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에 사실 이제 동조를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 대형주도 대형주입니다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 흐름들에서 좀 올라오는데 유독 이제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이런 흐름을 타지를 못하는 거죠. 뭐 개별 이슈 정도 올해 특히나 베타 개수 자체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시장이 올라가도 못 올라가고 시장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흐름들로 좀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데 오늘 같은 때도 15만 원대도 좀 못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을 보이죠. 그리고 분봉상에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 자체도 이제 54만 주 정도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 흐름들이 오늘도 이제 24만 2,616주가 다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하루에 전체 거래량에서 절반은 그냥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를 반 정도로 이제 계속 사주고 있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급상에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이제 어제와 이제 3일 동안 프로그램 일단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기간에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종목별 투자자 보면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제 뭐 작정을 하고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물론 이제 뭐 그 어결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대를 해서 사실상 이제 기권했기 때문에 반대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가격에도 이렇게 계속 이제 팔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제 뭐 줄이는 어떤 흐름들을 최근에도 오늘은 더 많이 팔았죠. 만주 넘게 일단 팔았고 투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달 중순에 결정되는 이제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 이걸 위해서 주가가 15만 원대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좀처럼 15만 원대 위로 못 가고 오히려 자사주 신청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이 수급에 영향을 줄 때 오히려 계속 이렇게 가게다 대고 이렇게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어떤 국면이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5일선 부근에서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일단 플래팅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11월 달에 중순까지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 가장 중요한 상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소폭 마이너스고 그나마 이제 제약 같은 경우가 2.82 정도 이제 올랐던 어떤 흐름들이거든요. 자, 이 어떤 수급의 개선들이 좀 잘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개선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잠정 실적을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또 나오고 결국 이제 중순 이후면 이런 어떤 불확실성 이후에 본질적인 어떤 가치로 주가도 이제 수렴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이제 다케다 관련해서는 이제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셀트리온이 다케다 쪽 관련해서 이 부분들 그 판권 인수가 이제 2019년도에 있었죠. 예, 코로나 전에 있었죠. 예, 2019년도 이제 3,074억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이 투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좀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다케다가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아일랜드의 그 샤이어인가요? 거기도 이제 그 글로벌 뭐 빅파마 순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큰 어떤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사이어인데 사이어 쪽에 이제 그걸 이제 인수하면서 기존의 어떤 사업 부분들을 좀 이제 구조조정하는 어떤 단계에서 이제 한 18개인가요? 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제품에 대해서 특허 판권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이제 그 팔았던 부분들을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인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문의약품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하이투벤 같이 이제 일반 이제 약품도 있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이 부분들을 하면 보통은 이제 판권을 인수했으니까 이 다케다에서
물품을 받아서 파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해당 품목들의 어떤 국내 생산을 좀 추진하면서 수출용 품목으로 먼저 이제 허가를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판권 인수에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국내 생산을 추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6월 달에 내시나 7월 달에 내시나 액트, 8월 달에 이제 이달비, 9월 달에 내시나 매트 수출용 품목을 허가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달비 클로 관련해서 수출용 품목 허가도 받았고, 다케다 인수 품목의 이제 국내 허가 전환이 박차를 간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달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제약사들이 고혈압 약이 있는 상태에서 1년에 이제 매출 규모는 이제 100억이 안 돼서 블록버스터는 아닌데, 보통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가 이제 간장약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죠. 고덱스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그 케미칼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비중이 실적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올라오는 어떤 흐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과적으로 헬스케어의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항상 이제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가장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이제 중순에 이제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 바닥권 개선에 대한 탈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